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팁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굉장히 강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휴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어제에 이어서 아주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어느새 2,900포인트까지 이제 코앞까지 와 버렸고 코스닥도 850 거의 직전까지 지금 왔습니다. 오늘 대형주들의 흐름이 아주 강했고요. 대형주 특히 코스피는 반도체 중에서 특히 삼성전자가 오늘 시장을 완전히 이끌었고요.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완전히 뭐 제약바이오 쪽이 이끌었다고 봐야 됩니다. 코스피에서도 시총이 비교적 큰 유한양행 같은 종목이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그래도 삼성전자가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다고 봐야죠. 시장을 이끌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덜 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제 아침에 그 실적 얘기가 나왔는데,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잠정 실적을 보면은,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모자란, 더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2분기 영업이익을 10조 원 넘겨버렸어요. 시장에서는 8조 원대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한 것 같은데 10조 원을 훌쩍 넘겨서 뭐 반도체 업종은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구나를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뭔가 그러니까 반도체가 좋아질 거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냐였죠. 근데 삼성전자가 2분기부터 벌써 우리 좋아지고 있어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 잠정 실적이지만 이제 실적 보고서는 다음 달 16일까지 이제 올라올 건데 8월 16일까지 올라올 건데 잠정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단 그 대략적인 실적에 대해서는 이제 파악을 하게 됐고 뭐 세세하게 세밀한 그 뭐 현금 흐름이라든가 재고라든가 뭐 등 아주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보고서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좀 다른 내용이 담기겠죠. 어쨌든 삼성전자의 호실적은 반도체가 우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원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 한 종목이 우리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훌쩍 넘는 조금은 기형적인 시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마어마한 속도로 빠른 속도로 분기 영업이익을 10조 원 넘게 냈다는 거는 반도체 업계 나아가서 코스피 뭐 더 나아가서 우리 증시 전반에 아주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재료가 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수급 상황이랑 이런 것들 보면은 뭐 너무 확연하게 이제 좀 드러났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이제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 또 코스닥에서는 제약 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이 매우 강하게 움직였고요. 사실은 저와 그다음에 이 같이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비중을 들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코스닥 제약바이오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흐름에서는 뭐 이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은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네 종목이 좀 오늘 말씀드려야 할 종목이 늘었기 때문에 뺐는데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함께 가지고 있는 그 코스닥 그러니까 저기 바이오죠. 바이오 ETF가 6%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만. 그러니까 어지간한 웬만한 개별 종목보다 훨씬 나았던 거죠. 뭐 다른 거 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그런 그 흐름을 만들어냈고요. 뭐 거의 7% 가까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ETF가 비중을 왕창 가지고 있는 ETF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여 버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이런 날이 뭐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날일 것 같은데 아주 그
계좌를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뭐 시장 전체적인 얘기를 하겠지만 종목은 삼성전자하고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그다음에 그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엄청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실리콘2 이 네 종목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보면은 400 종목이 올랐고요. 463 종목이 빠졌습니다. 자, 하락 종목이 60 종목 넘게 더 많은데 지수는 1.32% 올랐고요. 코스피 100은 1.91% 올라서 뭐 대형주들의 흐름이 아주 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코스닥은 696 종목이 올랐고 857 종목이 빠졌습니다. 160 종목 정도가 더 많았죠. 하락 종목이. 근데 지수는 0.79% 올랐고 코스닥 150이 1.96 굉장히 강했죠. 그러니까 오늘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다 시총 상위주 대형주들이 크게 오르면서 시장을 주도해버린 그런 상황이었고요. 자, 놀랍습니다. 아래쪽에 동그라미 쳐놨습니다만 개인들이 2조 5천억 원 넘게 매도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1조 넘게, 외국인이 1조 3천억 원대, 기관이 1조 2천억 원대 샀는데 특히 금융투자가 1조 2,792억 원어치를 매수했습니다. 엄청나게 강하게 샀습니다. 외국인과 금투, 시장의 가장 강한 세력들이 매수에 동참을 하면서 오늘 지수를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미국 선물 지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증시도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시 우리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봅니다. 원달러 환율은 0.09% 내렸습니다. 1379원대로 조금 내려왔고요. 국제유가는 1.29% 올라서 83달러대 기록했고요. 자, 코스피는 어제 미국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호조 등으로 상승 출발한 증시가 원화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기전자주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제약주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틀 연속 상승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네요. 자, 코스닥 시장 보면은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 강화 및 밸류업 세제 지원 내용 공개로 상승 이런 제목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 강화 및 달러 약세와 밸류업 세제 지원에 대한 구체적 내용 공개로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가 장중에 미국의 생물보안법 강화 전망에 바이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폭을 확대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외국인과 개인들의 매수세를 기반으로 제약 및 기타 서비스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RSV 체외진단 의료기기 국내 허가 소식에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생물보안법 뭐 얘기도 있고 한데요. 사실 생물보안법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미국이 이제 만들고 있는 건데 이따가 잠깐 그 기사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를 보겠습니다. 오늘 뭐 엄청나게 올랐죠, 다들. 두 종목 빼고. 먼저 빠진 종목부터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화학이 약간의 하락이 나왔을 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보합 정도였을 뿐입니다.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고요. 삼성물산과 네이버가 5%대 상승 나왔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3% 정도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도 3% 정도 올랐고요. 네이버 같은 종목이 5%대 오른다. 이건 뭐냐 하면요. 코스피 전반적인 상승, 코스피 전체를 그냥 돈으로 덮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표현하면. 그동안 많이 빠진 종목들을 조금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온 거고, 수급 흐름이 나온 거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이제 바이오돌, 이제 반도체들 상승이 오늘 시장에 이런 네이버의 상승 이런 것까지 다 연결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세 종목 빠졌는데 실리콘2가 4.5% 하락했고요. 또 엔캠과 리노공업 이 세 종목이 빠졌고요. 반면에 HLB가 오늘도 13%대 급등이 나왔고 알테오젠과 삼천당제약이 8%대, 리가캠바이오 9%대. 오늘은 바이오 대형주들의 정말 강력한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업종 볼까요? 코스피는 유통업이 제일 좋았습니다. HLB 글로벌이 26%대 올랐고요. 또 삼성물산도 5%대 올랐습니다. 반면에 빠진 하락한 업종, 가장 나빴던 업종은 운수창고인데 STX 그린로지스가 5%대, 대한해운이 4%대 빠졌고요. 또 코스닥은 제약이 단연코 제일 좋았는데 바이넥스 17%대, HLB 13%대, HLB 생명과학이 12%대 올랐습니다. 제약 빠진 종목들 보면은 강스텐바이오텍, 한가, SCM 생명과학이 13%대, 올리패스 7%대 빠졌고요. 자, 코스닥에서 안 좋았던 업종은 운송장비 부품 업종입니다. 캐스텍 코리아 19%대, CBI 7%대, 세트렉아이 6.5% 빠졌고요.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은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상한가, 유한양행이 12%대, JW 중해제약이 6.7%, 한독도 6.7% 올랐습니다. 하락한 종목, 어제 상한가 나왔던 대웅이 3.74% 약간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셀트리온, 유한양행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리노공업, 리가캠바이오, HLB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았던 종목, 코스피는 화성산업, 아이마켓 코리아, 한국자산신탁, HL홀딩스, 현대차증권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휴메딕스, JVM, 마이크로디지털, 셀트리온 제약, 유바이오로직스 순이었습니다. 자, 아까 했던 생명보험법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생명보험법이 이제 좀 강화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요지는 이거예요. 이제 중국 기업을 좀 견제하려는 미국의 시도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반사 이익을 누리게 될 거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바이넥스 같은 지금 위탁 생산을 하는 그런 업체들의 상승세가 강하게 나온 거예요. 오늘 17%대 올랐거든요. 그리고 그 위탁 생산을 하는 이제 또 자회사의 상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 곳들 또 뭐 알테오젠도 약간 비슷한데 위탁 생산도 위탁 생산이지만 그 알테오젠은 또 자회사가 그 매출 기여를 하는 시점과 상장 추진한 IPO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과 이런 것들이 그 내년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내년까지 일단 또 하나의 모멘텀이 추가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 뭐 CD에 뭐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최근에 괜찮은 흐름이 나오다가 오늘 약간 뭐 보합권이었지만 이렇게 위탁 생산을 하거나 또 위탁 생산 개발을 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좀 시장에 나와 있는, 시장에 아주 그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오늘 일단 네 종목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실리콘2 네 종목을 말씀드릴 건데요. 삼성전자 오늘 아침에 나온 그 잠정 실적을 보면 제가 동그라미 쳐놨습니다만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 23.31%가 높고요. 영업이익은 1,452%가 높습니다. 늘었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 올해 이번 단기 실적, 2분기 실적이 매출액 74조, 영업이익이 10조 4천억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이게 지금 어떻게 나온 거지? 잘 나온 건가? 매출액 74조, 영업이익 10조 4천억. 이거를 기억을 하고 있다가 컨센서스하고 비교해 보자고요. 매출액이 74조 나왔죠. 73조 8천억이 컨센서스였습니다. 조금 높게 나왔죠. 영업이익은 어떨까요? 10조 4천억 나왔죠. 컨센서스는 8조 3천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조 1천억 원이 더 나왔잖아요. 컨센서스보다 거의 한 25% 정도 더 높게 나왔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보다는 많이 안 오르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수급 보면 외국인 1373만 주를 샀고요. 기관이 680만 주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2003만 주, 2002만 9천 얼마를 팔았으니까 어마어마한 매도가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어제보다 더 많이 늘었고요. 4,579만 주나 거래가 됐고요. 자, 오늘 하루에 뭐 어마어마한 거래가 나왔습니다. 금투 560만 주. 진짜 엄청나게 사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들이 지금 5일 동안, 뭐 5일 동안이 아니고요. 사실 거의 한 달 가까이 계속 팔고 있는데, 지금 최근 5일 동안에만도 3,600만 주를 팔고 있죠, 개인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87,100원이라는 지점에서 9만 원 간다니까요. 구만전자 말씀드렸던 게 지금 2주쯤 됐나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한 3주 됐나요? 2주 됐나요? 구만전자 이제 갑니다. 가는 정도가 아니라 뚫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 계속 이렇게 급등 올라가는 종목은 없죠. 야, 뭐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뭐 약간이든 좀 많이든 조정이 분명히 나오는데 이제 그걸 봐야죠. 차트 보면서. 근데 시간을 먼저 보면 자, 0.11% 100원이 빠진 87,000원에 일단 거래를 마쳤습니다. 뭐 보합권이니까 이틀간 급등한 것에 대한 조금 부담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뭐 큰 의미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추세선을 그려보면 너무 예쁘게 추세선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릴 때는 걱정을 끼치고 오를 때는 기대를 하게 하면서 올라갑니다. 꾸준히 상승하고 있죠. 언제부터 상승하고 있냐면 재작년 9월부터 그죠? 자, 그러면 이 추세선상에 바닥을 찍었잖아요. 6월 초에. 그리고 반등하고 있죠. 그럼 이 추세선의 상단까지는 갈 거 아닙니까? 대략 한 9만 1,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추세선의 상단이 한 9만 2,000원, 1,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제 9만 원이 넘어가면 약간의 눌림, 좀 부담 이런 것들이 시장에 나올 거예요. 원래 항상 만 단위를 돌파할 때 돌파하고 계속 올라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9만 원대 초반 돌파를 하면 분명히 조금 눌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비중이 좀 너무 많다 싶으면 약간 줄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 추세선 상에 다시 바닥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서 다시 추세선 상에 하단까지 내려오게 되면 8만 원 깨고 내려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고점에서 조정이 나올 때는 고점 부근에서 수익을 한번 실현하고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뒤에 재차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사실 굉장히 현명한데 하지만 이 추세선이 살아있는 이상 뭐 다시 7만 원대까지 빠지든 얼마까지 빠지든 결국 다시 올라서 10만 원까지 갈 거다라는 거죠. 10만 원 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돌아선 거예요. 실적이. 그냥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최고점 찍은 게 아니고요. 그러면 10만 원 돌파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역대 신고가 쓸 거예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전자 우리 지금 엄청 싸게 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가지고도요. 30% 40% 수익을 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거기다 배당까지 뭐 받으면서 제가 배당 얘기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삼성전자 지금 시장에 지금 다시 주도주로 막 이제 올라오고 그러니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중이니까 기본적으로는 종목을 좀 가져간다는 생각을 하시되 이 추세선상의 고점 부근에서 하락 움직임 나오면 비중을 약간 줄이는 것도 괜찮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도 공시가 이제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공시를 보면 자, ALT 테르가즈 해가지고 테르가즈 주 품목 허가 승인 이렇게 이제 제목이 붙어 있고 테르가즈 주 뭐 유전자 제조합 얘기 나오고 뭐 그 피하 주사 근육 주사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그 이제 머크에 우리 그 공급 계약 맺고 했던 그게 피하 주사 제형으로 가기 때문에 그 테르가제주라는 것의 허가 승인이 이제 여러 가지 파생을 낳을 수 있는 굉장히 아주 유의미한 그런 허가 승인이 나온 거고요. 지금 알테오젠
측에서 예상할 때 6월 말 정도를 예상했었어요. 식약처 이 품목 허가 승인이. 그래서 지금 최근 나온 기사들 보면요. 테르가제 이게 대표 인터뷰 기사가 있었어요. 어제 그저께인가 있었는데 식약처에 품목 허가를 신청을 했고 이거 이제 6월 중에 허가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이게 기사는 7월 첫째 주에 나왔지만 인터뷰는 좀 일찍 진행이 된 거죠. 6월 뭐 한 셋째 주나 넷째 주쯤에. 그래서 테르가제라는 것의 기대 성과가 궁금하다. 자, 여기 저는 줄을 그어놨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인간 유래 히알루로니다제는 기존에 없던 시장이고, 첫 번째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고, 두 번째 2030년이면 1,0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세 번째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확장성을 갖고 있는 그런 유의미한 또 매출액도 1,000억 원 이상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 지금 식약처 승인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외로 진출하기 위한 뭐 어디에 신청하고 뭐 이런 게 이제 나오겠죠,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모멘텀이 계속 살아 움직이는 뭐 그런 기제가 될 거라는 거죠. 자, 또 하나 그 알토스 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알테오젠의 자회사가 뭐 이르면 내년에 이제 그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인가요? 이 그 알트 L9라고 하는 이 제품을 만들어서 팔면서 매출이 발생할 거라는 거. 이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 자회사의 이제 그 IPO 그 시장에 오늘 그 내년쯤에 시장에 코스닥이나 이렇게 시장에 들어올 거라는 거죠. 진입을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비상장주가. 그래서 내년에 매출이 나올 때 그 IPO를 진행을 할 경우에 이게 아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코스닥이라든가 이렇게 시장에 증시에 입성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장이 보고 있어요. 알테오젠의 자회사가 매출을 일으키면서 그 덩치를 키우고 주가 가치를 높이게 되면 알테오젠에는 당연히 호재죠. 그러니까 알테오젠에 또 하나의 무기가 생기는 그런 그 상황이 내년에 또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알테오젠도 어제 오늘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들과 공시가 지금 나온 건데 오늘 일단 외국인이 7만 6천 주, 기관이 2만 5천 주를 담으면서 연기금이 샀어요. 오늘 기관 중에 금투는 팔았고요. 그래서 2만 2천 원이 올랐는데 지금 이 주가 오르기 전에 28만 9,5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연거푸 7일 연속 빠지면서 거의 3만 원 넘게 3만 몇천 원이 지금 하락했잖아요. 오늘 27만 9천 원까지 회복했어도 아직 한 만 원 정도 더 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정도 회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다시 지난번 고점을 깨고 이번엔 드디어 30만 원대 돌파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자, 시간외를 먼저 보겠습니다. 0.36% 1,000원이 올랐어요. 28만 원 찍었고요. 자, 오른쪽에 밑에 보시면 마지막 호가에서 1,000원을 올렸습니다. 계속 500원 하락하다가 마지막 호가에서 1,000원을 덜컥 올려버렸습니다.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지금 선을 그어놓은 자리 25만 원이 저점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25만 원 밑으로는 절대 안 빠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고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두 번의 25만 원 지지를 확인한 뒤에 반등이 나온 건데 지난번 고점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쵸? 모양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3일, 5일, 10일, 20일 선을 한 번에 다 뚫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지금 위쪽에 다시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저항선들을 돌파하는 어떤 흐름이 나오면 그 추세가 상당 부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만 원 돌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은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수급 물량 다 충분히 받아냈고요. 뭐 하락하면서 다시 저점 25만 원까지 빠지면서 아주
다시 채워나갈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충분히 30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삼천당제약이고요. 지금 우리도 적지 않게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급등세를 기회로 다시 산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다가. 근데 지금 많이 올랐어요. 14만 원 정도에서 20만 원 코앞까지 올라왔습니다. 삼천당제약은요, 20만 원 정도가 고점이에요. 그리고 아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요. 지금 일단 외국인이 12만 3천 주, 지금 3일 동안 한 4만 주 정도를 샀기 때문에 좀 더 추세상 19만 6,700원에서 조금 더 올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일단 5만 주 먼저 달아냈어요. 금투와 연기금이 먼저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톡꼈어요. 먼저. 근데 외국인이 일단 샀어요. 그럼 외국인이 만약에 매도로 전환하는 순간 생각보다 크게 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추세는 일단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외가 0.61% 1,200원이 빠졌습니다. 19만 5,500원 기록했고요. 일봉 차트를 보면 뭐 전고점 신고가 다 깼고요. 윗꼬리를 오늘 달았습니다. 20만 원 넘게 갔다가 눌려서 내려왔어요. 20만 원이 고점이기 때문에 20만 원 그 위로 올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20만 원이 고점이라는, 그러니까 위쪽에 저항선은 없는데 앞숫자가 10만 원대에서 20만 원대로 한 번에 올라가는 그런 종목은 거의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왜 빠질까? 아래쪽에 동그라미, 노란색 동그라미 보시면 RSI와 스토캐스틱이 다 과매수권에 들어가 버렸고요. 스토캐스틱에 이제 지금 퍼센트 K 값이 올라가 있고 퍼센트 D 값이 쫓아 올라가고 있고, 이 퍼센트 D 값이 과매수권에 들어가서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아마 주가는 많이 빠질 텐데, 그게 20만 원대 초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과거에는 어땠을까? 지난 1년간 RSI와 스토캐스틱이 동시에 과매수권에 들어갔을 때 어떤 흐름이 나왔나? 3번 있었습니다. 갈색 동그라미. 그랬더니 그 주가 흐름들을 보면은, 갈색 화살표를 보면은 급락 3번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20만 원 초반에서 분명히 그 주가 하락이 어느 정도 있을 거다. 그래서 삼천당제약 월요일 날 오전장에 살짝 만약에 한다면 바로 매도, 뭐 약간의 그 수익 실현한다 느낌으로 비중을 축소. 그다음에 하락이 본격화된다 하면은 전량 매도. 뭐 생각보다 상승을 계속 이어가네. 일단 홀딩,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반에 그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 실리콘2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최근 주가가 이제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상투자분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주변에도 몇몇 분이 실리콘2 얘기를 자꾸 하셔서 오늘 좀 일단은 차트 분석만 좀 먼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주가 이틀 빠졌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5만 원대 달리다가 최근 한 달 사이에 5만 1,000원, 5만 2천 원 가까이까지 가다가 5만 3천 원까지 가까이까지 갔다가 지금 4만 1천 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대응 제대로 못했으면은 20% 이상의 한 20 몇 퍼센트 정도의 하락을 지금 맞고 있을 거고요. 그 중심에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이 46만 주를 팔았고, 최근에 이틀간, 그 다음에 지난 6월 말쯤에 4일 동안 100만 주 넘게 이제 털어내면서 기관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기관 매도의 중심에는 사모펀드가 있고요. 자, 이 실리콘2 일단 그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는 4만 1,0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다시 5에서 4로 바뀔 때도 뭐 한 달 가까이 걸렸는데 4에서 3으로 떨어지는 것도 만만치 않게 쉽지 않을 거다. 지지가 어느 정도 나와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리콘2 먼저 시간외를 먼저 보면은
2.29%, 950원이 더 빠졌습니다. 그래서 4450원까지 주가가 밀려 내려왔어요. 시간외가. 그러면 다음 주 초반에는 4만 원을 깰 수도 있습니다. 3만 원대로 아예 그 갭 하락 출발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일봉 차트상 어떻게 될까? 자, 일봉 차트를 볼게요. 일단 5월부터 급등을 했기 때문에 15,000원대, 13,000원대, 2,000원대 이런 자리에서 54,000원대까지 갔기 때문에 4배, 5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단시간에 한 달 반 만에 충분히 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다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갈색 동그라미 쳤던 부분, 급등주가요, 21선을 하향 돌파하면서 장대 음봉을 만든다. 추세 깨지는 거예요. 추세가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그 전에도 이미 하락 이렇게 고점에서 올라가는 것을 힘겨워할 때, 지난 6월 중순부터 한 2주 정도 횡보할 때, 더 올라가기 쉽지 않겠구나. 일단 수익을 20%든 한 50%든 수익을 실현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셨으면 약간 수익 실현을 해놓자고 비중을 줄여놓자고 말씀을 드렸을 거고, 갈색 동그라미 부근에서 전량 매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 상승 반전할지 알 수 없는 지점까지 좀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많이 내려왔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겁니다. 다음 주에도 주가가 빠지면 비중 축소, 10%든 20%든 또 빠지면 또 축소, 또 빠지면 또 축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반등할 때 비중 조금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선을 그어놨는데, 매물대이기도 하고, 제가 볼 때 이번 하락에서의 하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39,000원을 보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 39,000원 정도 되면은 바닥을 찍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자, 스토캐스틱 보면은 RSI보다는 훨씬 더 예민해요. 그래서 예민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이 과매도권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쵸? 퍼센트 K 값이 벌써 파란색 지점에 와 있고요. 퍼센트 D 값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서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내는 지점까지 얼마 안 남았죠. 그러면 매물대 지금 바뀌는 지점 39,000원 정도를 바닥으로 해서 보면은 대략 얼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만 원이 깨지면 매수 타이밍을 보자. 근데 지금 4만 1,000 얼마에서 4만 원이 깨지는 지점까지 가는 것도 1,몇백 원 차이가 나잖아요. 좀 더 하락하면 비중을 좀 더 줄이고, 좀 더 하락하면 좀 더 줄이다가 39,000원 가까이 붙으면 그때 매도하는 것을 중단하고 있다가 반등하면 비중 확대. 근데 이게 이럴 수 있거든요. 올라갈 것처럼 반등할 것처럼 하다가 다시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급락할 때는 어떡합니까? 내가 판단 잘못했네. 다시 비중 축소해야 되겠죠. 반등할 거라고 믿고 샀는데 빠지면, 그래서 39,000원이 깨지고, 그러면 어디까지 가냐면 저 초록색 60일선까지 간다는 거예요. 초록색 61선이 지금 32,000원대가 있고 아마 33,000원대 정도가 되는데, 4만원 깨지고 39,000원이 깨지면 33,000원까지 밀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39,000원 깨지면 다시 비중을 줄여야 된다, 이겁니다. 되게 어렵게 말씀을 드렸나요? 4만원이 깨지고 39,000원 가까이까지 붙으면 그때까지 내려가잖아요. 지금 한 2,000원, 2,000 몇백 원이 더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도. 그런데 39,000원 부근에서 한다면 매수. 그런데 39,000원을 다시 깨고 장대 음봉 만들면서 하락한다. 그러면 장대 음봉 만드는 날에 눈에 띌 때마다 계속 매도 나눠서. 그래서 33,000원 부근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매수 타이밍은 그때 아직 보지 말고 있다가 33,000원 부근까지 밀리면 다시 매수 타이밍 확인하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지금 미국 선물 지수가 일제히 상승 출발이 아니라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쵸? 다우가 2포인트, S&P 500이 0.75, 나스닥은 29포인트 올라가고 있고요. 1시간 40분 정도 남았습니다.
나스닥 개장까지. 근데 지금 보니까 다우는 마이너스 23, S&P 500이 마이너스 0.5, 나스닥은 마이너스 20, 플러스 22. 그러면 나스닥은 상승폭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다우랑 S&P 500은 하락 전환을 했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늘 지금 아직은 1시간 40분쯤 남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생각보다 상승세가 뭐 크게 나오지는 않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내일 토요일에는 이번 한 주간 수급 영상을 하나 만들어 드리고요. 이번 주에 종목 분석을 해드릴 수 있는 여유가 제가 있는지를 아직 확인을 못해서 오늘 제가 뭐 다른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어디 좀 외부에 어딜 다녀오고 지금 정리를 하나도 못한 상태로 이 영상부터 지금 만들어 드리는 중이라서 좀 확인해보고 만약에 가능하겠다 싶으면은 좀 몇 종목이라도 아니면 이번 주에 진짜 한번 많은 종목을 조금 빨리빨리 서치하듯이 넘기면서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차트 위주로 해서 뭐 그 정도 의견이라도 드리면 도움이 좀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여튼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고민을 해보고 가급적이면 최대한 한번 시간을 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선물 지수가 나스닥 같은 경우에 18포인트까지 상승세가 많이 떨어졌네요. 반등해야 될 텐데. 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